여름날 오후에 햇살이 낡은 빌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는 그 방 안에서 스물센 여름의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새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대신 가야겠다. 언니는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언니 수연이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수연이는 대학 나왔잖아. 앞길이 창창한 애를 건설 현장 인부한테 시집 보낼 순 없어. 넌 어차피 고졸이고 아직 젊으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희생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들어온 새어머니와 언니 수연. 그들에게 저는 늘 뒷전이었죠.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살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언제나 수연이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혼까지 대신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새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심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내가 너를 먹여 살렸잖아. 이 정도 은혜도 갚지 못하겠다는 거야? 언니 수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미안함이 뭐가 대수였을까요? 결국 언니는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뒤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대 남자의 이름은 강민우. 35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결혼식 당일 그는 낡은 작업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손은 거칠었죠. 전형적인 육체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을 때 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거든요. 이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건설 현장의 냄새를 풍기는 이 사람과 늙어가야 한다니. 23세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만 한 번 힘들었죠? 라고 조용히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차는 생각보다 오래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죠. 낡은 빌라나 허름한 단독주택을 예상했던 저는 그가 차를 세운 곳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 안쪽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원. 이게 건설 노동자의 집이라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들어가시죠. 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이건 분명 평범한 노동자의 집이 아니었어요. 방은 위층에 있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무슨 책인지는 몰랐지만 건설 현장 노동자가 퇴근 후 책을 읽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 낯선 침대.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라고 했는데 이런 집에서 산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어요.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여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하지만 낯선 천장이 제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결혼했구나. 정말로 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에 식탁을 보니 밥과 국,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직접 만든 건지 사온 건지는 몰랐지만 생각보다 푸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을 봐야겠다고. 집에 식재료도 필요하고 앞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장을 봐야 할 테니까요. 저기, 오늘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을 보시려고요? 네, 장볼 돈이 필요해서요. 10만 원 정도만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가 거절하거나 얼마 안 되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수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10만 원이요? 그가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장 보는데 쓸 거예요. 식재료랑 생활용품 사려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건 지갑이 아니라 노트북이었습니다. 이리 와보시겠어요?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금액을 입력하기 시작했죠. 1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자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10억 원. 이 정도면 당분간 장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마치 1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받아야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세요. 그는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송금 완료. 입금자 강민우. 금액 10억 원. 아무리 봐도 진짜였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10억을 보낸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건설 노동자라면서 어떻게 이런 돈이 있을까?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놀라셨나 보네요. 설명이 필요하시겠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라면서 어떻게 이런 돈이? 그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라는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합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제가 대표이고 오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오너? 그럼 처음부터 저희가 속은 건가요? 새어머니가, 언니가, 그리고 저까지 모두 이 남자를 착각한 건가요? 왜 그런 거짓말을?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중매인에게 제 직업을 물었을 때 저는 건설 일을 한다고만 했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서 건설 노동자로 이해한 거죠. 저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고요. 왜요? 왜 그런 오해를 그대로 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겼죠. 당신 집에서도 가난한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당신이 대신 결혼하게 된 거겠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 언니가 결혼을 거부한 이유, 모두 이 남자가 가난한 노동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가 재벌이라는 걸 알았다면 새어머니는 언니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겁니다. 아니, 언니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나섰을지도 모르죠.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무력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남자와의 결혼도, 갑자기 송금된 10억도, 제 앞에 펼쳐진 미래도 전부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사실을 아직은 당신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알게 되면 복잡해질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새어머니와 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계좌에 10억이 들어온 그날 이후 제 일상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이 모든 게 꿈인지 확인하곤 했어요. 휴대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어보고 그 숫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제가 처음 만났던 작업복 차림의 남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녁에 들어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랑도 없이 시작된 결혼. 게다가 이렇게 큰 비밀까지 안게 된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댁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걸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잘해주고, 생활비는 제대로 주고, 새어머니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죠. 네, 걱정 마세요. 그럼 다행이다. 그나저나 수진아, 어머니가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는데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할 때였어요. 어머니 친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좀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내가 시댁에 얘기해서 2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200만 원. 새어머니의 요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강제로 결혼시켜 놓고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우 씨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계좌에 10억이 있었으니까요. 제 돈으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말했을 때 새어머니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무슨 돈이 있다고? 남편이 제 명의 통장에 돈을 좀 넣어줬어요. 생활비로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금액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새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역시 시집을 보내길 잘했어. 그래,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가 너를 믿었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믿었다고요? 저를 팔아넘긴 주제에 이제 와서 믿었다니. 하지만 200만 원쯤은 보내줄 수 있었어요. 어차피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있었으니까요. 민우 씨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당신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막 써도. 제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돈은 이제 당신 겁니다. 제 아내니까요. 어떻게 쓰든 당신 자유입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이었어요. 제약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믿고 맡긴다는 의미였죠. 그날 이후로 새어머니의 전화는 잦아졌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어요. 어떨 때는 병원비라고 했고 어떨 때는 언니 수연이의 취업 준비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대로 보내줬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무언가를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우 씨가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이라는 사실, 그리고 저에게 10억이 넘는 돈을 준 사실, 새어머니와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여전히 부부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웠어요. 각자의 방을 쓰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부부의 의무라는 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 사생활을 간섭하지도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떠밀려온 사람인데. 그는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부부가 됐고 저는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돈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완전한 불행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는 시내에 나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조금씩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계좌에 있는 돈을 조금씩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백화점을 걷다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 수연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죠.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동기인가? 아니면 회사 동료?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언니의 사생활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거든. 면접용 정장 좀 사줘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필요해.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언니를 보며 전화를 받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취업 준비라고 했는데 언니는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네, 보내드릴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언니를 봤을 때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언니야말로 여기서 뭐 해? 어머니가 취업 준비한다고 정장 살 돈 달라고 하시던데. 제 말에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괜찮아, 언니. 언니 사생활까지 간섭할 생각 없어. 그냥 궁금해서.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 내 남자친구야. 대학 동기고 졸업하고 나서 계속 만나고 있어. 그럼 결혼은? 제가 물었을 때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너 대신 가지 않은 거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어.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나 봐. 언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해해 달라고? 언니, 난 언니를 원망하진 않아. 어차피 새어머니가 정한 일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미안해하는 척은 하지 마. 언니는 지금 행복해 보이니까. 제 말에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을 떠나 걸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언니가 민우 씨와 결혼했다면 언니는 지금 돈에 눈이 멀어 그 남자친구를 버렸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 씨는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쇼핑 잘하셨어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언니를 본 것, 새어머니의 전화, 모든 것을요. 민우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가족 일은 항상 복잡하니까. 네. 근데 이상한 게 전처럼 막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좀 슬프고 허무하고. 당연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니까요. 그 집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어머니와 언니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돈이 있었고, 제 공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을 때 민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저를 이렇게 대해줘서요. 만약 당신이 정말 가난한 노동자였어도 저는 당신과 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낫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우 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저를 배려해 줄까? 그리고 이 결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새어머니로부터 긴급하다는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집에 좀 와야겠어. 중요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제가 물었지만 새어머니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혼자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옛집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혹시 제 비밀이 탄로난 건 아닐까? 민우 씨의 정체가 밝혀진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새어머니와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새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새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그건 민우 씨 회사의 주주명부였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민우 씨의 이름과 함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디서? 내 친구 중 하나가 금융권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더구나. 내 남편이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흥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내 남편이 재벌이라고? 그게...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정하자니 곧 들킬 게 뻔했고 인정하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대답해. 사실이냐고.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남편은 건설회사 대표예요. 하지만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새어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죠. 미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재벌을 가난한 노동자로 착각해서 너를 보냈다고? 그래서 너는 알면서도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혼자 재벌 부인 노릇하면서 우리는 계속 속인 거지? 아니에요, 언니. 저는... 닥쳐. 새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웃었겠어. 우리가 너를 불쌍한 노동자한테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혼자 돈방석에 앉아 있었던 거지.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새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재벌을 놓쳤다는 후회, 언니 대신 저를 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그 얼굴에 가득했죠. 지금 당장 이혼해. 새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라고. 그리고 수연이가 그 남자한테 시집가게 해. 애초에 수연이가 가기로 한 거였잖아. 내가 가로챈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가로챘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강제로 보낸 건데요. 그건 내가 가난한 노동자한테 가는 줄 알았으니까. 재벌이라는 걸 알았으면 수연이를 보냈어.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이혼하고 언니한테 남편을 양보하라고요? 제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먼저였잖아.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었어.
내가 양보하는 게 맞아. 양보요? 언니도 그때 싫다고 거부했잖아요. 가난한 노동자한테 시집가기 싫다고. 근데 이제 와서 재벌이라니까 다시 갖겠다고요? 너도 그때는 싫어했잖아. 억지로 끌려간 거면서.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아요, 싫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지금은 제 남편이에요. 돌려줄 수 없어요. 새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너를 키워준 은혜를 잊었어? 은혜요?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언니 뒷바라지만 시키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강요한 게 은혜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새어머니와 언니에게 제대로 대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한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 뒤에서 새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후회한다. 두고 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후회도 다 섞인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다 꺼낸 거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붉어진 눈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어요. 그 품에 안겨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듯이 다 알게 됐어요. 한참 뒤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언니가 당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민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어머니는 저보고 이혼하래요. 그래서 언니가 당신한테 시집가게 하겠대요. 제 말에 민우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괴롭힐 거예요. 민우 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끝내고 싶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이 힘들다면 이혼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받은 돈은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을 제안하다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말로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가? 새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말했을 때 민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처음에는 강제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줬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인지, 밤에 책을 읽는 그의 옆모습을 볼 때인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가 옆에 있으면 편안했고, 없으면 허전했어요. 고맙습니다. 민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함께 해주셔서요. 그리고 믿어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왜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제 주변에는 항상 제 돈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만나던 여자들도 결국엔 제 재산을 원했죠. 그래서 지쳤습니다.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한 거예요? 네. 저를 가난한 노동자로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돈 때문은 아니겠죠. 물론 당신 가족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보냈지만 당신 자신은 달랐어요. 제가요? 당신은 분명 억울해했지만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어요. 첫날 장을 보겠다며 1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당신의 성품을 보여줬죠.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한 거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저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제게 10억을 줬고 그게 저를 시험하는 거였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 돈을 받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쓰는지 지켜봤어요. 민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남에게 자랑하거나 낭비했다면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필요한 것만 샀죠. 그리고 가족이 돈을 요구할 때도 적당히 주면서 선을 지켰고요.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종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저를 그만큼 신경 썼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민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계속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제 아내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그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살면서 점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도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 강제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품게 된 겁니다. 저도요. 제가 작게 말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동거인이 아니라 진짜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침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민우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잔 거였어요. 낯설지만 포근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 정말 이 사람의 아내가 됐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현관 카메라를 확인하니 새어머니와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화난 표정이었죠. 문 열어, 수진아. 나 안다. 내가 안에 있는 거.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나갈게요. 제 문제니까요. 문을 열었을 때 새어머니와 언니는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감히 문도 안 열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어머니, 언니 왜 왔어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내가 어제 그렇게 나가놓고 연락도 안 하잖아. 그래서 직접 온 거야.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 새어머니와 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달랐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우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저는 수진이 어머니고 이쪽은 언니 수연이에요. 앉으시죠. 차 대접하겠습니다. 민우 씨는 냉정하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 새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오해를 풀려고 왔어요.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함부로 했죠. 오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제게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건 순간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새어머니가 변명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수진아. 우리도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했죠. 이 집을, 이 남자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야 했다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민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처제분.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아내이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지킬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새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도 수진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죠?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키운 게 저예요.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재혼해서 들어와 키웠죠.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수진이가 좋은데 시집갔으니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세요, 어머니? 글쎄, 3억 정도. 그 정도면 집도 사고 수연이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3억?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솔직히 제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어요. 민우 씨가 준 돈이 10억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진 씨를 키운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당연한 의무라고요? 친자식도 아닌 애를 키운 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왜 키우셨죠? 그리고 수진 씨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결혼까지 강요한 게 아니었나요? 민우 씨의 말에 새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나섰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수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요. 희생이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뭘 희생했죠? 대학 등록금도 언니 먼저, 옷도 언니 먼저, 모든 게 언니 우선이었잖아요. 제가 희생한 거지, 언니가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니가 말을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우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내쫓는 거예요? 새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정중히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새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남이야? 어머니야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언니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새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후회할 거야, 수진아.
가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새어머니와 언니로부터의 연락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민우 씨 회사로까지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회사 경비팀에 지시를 내려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대하나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짜로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었어도 저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였어요. 이름은 준호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수연 씨 남자친구 준호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수연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요즘 수연 씨가 너무 이상해요. 당신 남편분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연 씨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재벌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계속 울부짖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니가 그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니. 준호 씨, 안 됐네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설득 좀 해주세요. 수연 씨가 정신 차리도록. 이대로는 우리 관계도 끝날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언니와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준호 씨는 고마워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민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당신 언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언니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결국 저는 언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 언니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본 언니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언니. 제가 부르자 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준호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언니, 이래선 안 돼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좋겠다. 운 좋게 재벌한테 시집가서. 운이 아니에요, 언니. 저는 언니 대신 희생당한 거였잖아요. 희생? 오히려 대박이 났잖아. 나였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언니가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민우 씨가 언니를 좋아했을까요? 제 질문에 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했으면. 아니에요, 언니. 민우 씨는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언니가 갔다면 진실을 알자마자 태도가 변했을 거예요. 그럼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니,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을 잃지 마세요. 없는 돈 쫓다가 있는 사랑마저 잃으면 안 돼요. 한참을 침묵하던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네, 언니. 저는 행복해요. 민우 씨는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엄마가 나한테만 잘해줘서 그런 건가? 내가 특별하다고, 너보다 낫다고 계속 말해서 나도 그렇게 믿게 됐어. 처음으로 언니가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 씨한테 돌아가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먼저예요. 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날 언니와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모든 걸 털어놓았죠. 카페를 나설 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랑도 거리를 둘래.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왜곡된 것 같아. 준호랑 새로 시작하려고. 잘 생각했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언니와의 만남 이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준호 씨와 화해했고 취업도 성공했어요. 연락은 가끔 오는 정도였지만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진 않았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어요. 언니가 제 편으로 돌아서자 새어머니는 혼자가 됐고 그래서인지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출장을 간 사이에 새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막았지만 새어머니는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저는 직접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을 때 새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돈이 급해. 빚이 있어. 빚이요? 응. 사실 좀 투자를 잘못해서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제발. 새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진심으로 절박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드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건 끝이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로.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 새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를 키운 게 이런 취급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야.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저를 집안일 시키는 도구로만 썼잖아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새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밥은 먹여줬잖아. 밥 먹여준 게 은혜라면 저도 집안일 한 게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어요. 새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종적이던 수진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너, 돈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어? 아니요.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그동안 참았던 거죠. 어머니 눈치 보느라, 언니 눈치 보느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저에게는 이제 민우 씨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새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새어머니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 참았던 말들을 모두 토해냈더니 후련했습니다. 민우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수고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싶으세요? 민우 씨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들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만 살았으니까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을 때 민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공부요? 대학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거든요. 새어머니가 대학은 돈 낭비라고 해서. 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어요. 늦었지만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세요. 그의 지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제 꿈을 찾고 진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아들었어요. 24의 나이에 대학 새내기가 된 겁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우 씨는 입학식 날 함께 가주었습니다. 떨리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설레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대학 생활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유로웠고 배움이 즐거웠어요. 친구들도 사귀게 됐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다들 친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지연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너 맞아? 지연이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저도 반가웠어요. 지연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너 여기서 뭐해? 대학 다녀? 응, 이번에 입학했어. 와, 대단하다. 나도 여기 다니는데 이제 같이 다닐 수 있겠네. 지연이와 다시 만난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판단 없이 저를 받아줬어요.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캠퍼스를 걸으며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결혼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결혼했어. 행복해? 지연이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응, 행복해.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지연이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너 예전에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까.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새어머니와 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위로해줬던 친구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 덕분에 그때 버틸 수 있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집에서는 민우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여름이 왔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죠. 민우 씨. 저녁에 민우 씨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제 말에 민우 씨는 잠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게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정말요? 정말 아기가? 네. 8주째래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지, 모든 게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와, 수진아. 진짜 축하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네. 언니도 준호 씨랑 잘 지내고 있어? 응,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 작은 결혼식이지만 꼭 와줘. 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의 질투와 욕심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당연히 갈게, 언니. 축하해. 너도 좋은 엄마 될 거야. 언니와의 대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강제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될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언니에게서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봐야 할까? 저는 민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제 뜻을 존중해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우 씨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새어머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고 약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새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새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됐네. 혼자 살다 보니 건강도 챙기지 못했어. 혼자 사세요? 언니랑 같이 안 살아요? 수연이는 결혼했잖아. 신혼인데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지. 새어머니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새어머니도 외로웠다는 걸.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죠? 제가 물었을 때 새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수연이만 생각하고 너는 항상 뒷전이었지.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새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두려웠어. 너는 착하고 똑똑했거든. 수연이보다 더. 그래서 일부러 너를 억눌렀던 것 같아. 수연이가 열등감을 느낄까봐. 그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어머니가 저를 차별한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제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언니를 보호하려고. 어머니,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지. 너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봐서 다행이라고.
저는 새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힘이 있진 않았어요. 용서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저도 이제 부모가 될 사람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너 임신했어? 새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5달째예요. 제가 배를 쓰다듬자 새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좋은 엄마 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그날 저는 새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오해들, 그리고 서로가 느꼈던 감정들, 모든 걸 털어놓았죠. 완전히 용서하는 건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언니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와줘서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었거든. 알아요, 언니. 이제 다 잊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언니와 포옹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씨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의 품에 안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 저는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 민우 씨는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름은 정해졌어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라. 예쁜 이름이네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망. 우리가 아이에게 준 이름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시작됐지만 희망으로 꽃피운 우리의 사랑처럼 이 아이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던 날 언니와 준호 씨 그리고 새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많이 회복돼 있었어요. 우리 손녀 보러 왔어. 새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민우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희망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이쁘다. 너무 작고 예쁘네. 안아보시겠어요? 제가 물었을 때 새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안아도 돼? 네, 어머니. 할머니잖아요. 제가 아이를 건네자 새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너처럼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사랑받으며.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새어머니도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민우 씨와 저는 희망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요? 처음 만났을 때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당신. 부끄러워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강제로 결혼당한 건데.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아니, 원래 모습을 찾은 거겠죠. 당당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존중해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켰어요. 강제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선택한 사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희망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찾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저도요. 당신과 희망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민우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희망이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년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카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언니와 준호 씨도 아이를 낳았고 우리 아이들은 사촌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손녀들을 돌봐주며 행복해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듯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강제로 결혼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언니가 갔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하인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해 저는 자유를 얻었고 사랑을 배웠고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행운이 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 카페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제 옆에는 민우 씨가 있고 저 앞에서는 희망이가 뛰어놀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꿈꿨던 삶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희망은 올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존중 속에서 어떤 관계든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민우 씨가 그 증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의 인생에도 희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